자, 오늘은 원자와 전기력을 배우자. 전자와 원자핵, 원자 모형의 발전. 원자 모형은 원자 존재를 안 이후부터 계속 편천되어 왔어. 톰슨은 푸딩 모형을 제시합니다. 플러스를 띤 원자의 바다에 전자가 팅팅팅팅 컴포트처럼 박혀있는 푸딩 모형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러더포드가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임의에 궤도에서 원운동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보어는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한다. 특정 궤도에서 원운동한다 이렇게 보어가 주장했네요. 원자의 구성 입자.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우리는 원자를 크게 핵과 뭐로 구성된다? 그렇지. 전자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분했어. 핵은 다시 양성자와 그렇지. 중성자로 구성된다. 양성자는 플러스 하나 띄고 있고 중성자는 아무 하나 띄고 있지 않고 전자는 마이너스 하나 띄고 있다. 다음에 중성 원자의 경우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 개수가 같아서 플러스 하나 장과 마이너스 하나 장이 똑같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중에 전자의 존재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핵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의 존재, 그 다음 중성자의 존재를 밝혀내게 됩니다. 전자. 톰슨은 음극선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 휘어지는 현상으로부터 음극선이 마이너스를 띤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전자라고 했다. 전자의 전하량은 2로 표시하고요. 1.6 곱하기 10-19승 쿨롬이다. 이건 전하량의 단위다. 기본 전하량이라고 한다. 전하량에 관한 개념은요. 선생님 중학교 이론의 전기 파트를 보세요.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톰슨의 음극선 실험 결과 음극선은 전기력과 자기력의 영향을 모두 받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이렇게 휘어지는 게 밝혀집니다. 음극선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전기장에 의해 플러스 극으로 휘어진다. 전기력을 받는다. 자기장에 걸어줘도 휘어진다. 음극선이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기장에 의해 위쪽으로 휘어진다. 자기력을 받기 때문이다. 기본 전하량이란 개념은 모든 전하는 전자 전하량의 정수배로 존재하므로 전자의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한다. 전자의 전하량이 기본 전하량이다. 원자핵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석해서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며 원자는 원자핵을 제외하면 거의 비어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원자핵의 질량, 전자 질량에 비해 매우 크다.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의 질량이다. 다음 알파 입자가 뭔지 보자. 헬륨 원자핵으로 플러스를 띄고 있으며 전자보다 7300배 무거워. 따라서 전자와 충돌하더라도 진행 경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파 입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헬륨 원자핵이고 여기 전자 2개가 있어. 이게 헬륨 원자야. 그런데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만 딱 떨어져 나온 거야. 이게 헬륨의 이온 상태야. 잘 존재하지 않지만 요게 알파 입자다. 됐지? 원자핵의 전하량 플러스 전하를 띠며 기본 전하량은 양의 정수배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Z일 때 전하량은 Z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성자 개수가 6개야. 원자 번호가 6이라서 만일 Z지. 그런데 전자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이야. 그러니까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을 곱해주면 전체 전하량이 된다. 이 뜻이야. 항상 전자 전하량의 정수배다.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납상자 안에 방사성 물질을 놨어요. 그럼 여기 알파 입자가 이렇게 튕겨져 나옵니다. 납은 이 알파 입자가 통과를 못해요. 여기 구멍 뚫린 부분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면 금박을 통과하다가 튕겨져 나오거나 경로가 크게 휘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통과했어. 그래서 원자 내부가 거의 빈 공간이라는 걸 확인한 거고요. 소수의 알파 입자가 큰 각도로 휘어지거나 입사 방향이 거의 정반대로 되돌아왔어. 이건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를 띈 입자가 좁은 공간에 모여 있다. 알파 입자가 플러스니까 얘를 튕겨내려면 플러스를 띄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구슬이 하나 딱 떨어져 있어. 이 월드컵 경기장 전체 크기가 원자 크기야. 그런데 이 구슬이 원자 핵이야. 그러니까 원자는 대부분 다 빈 공간이야. 그리고 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니까 얘가 밀도가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박지성이 뛰다가 비듬을 흘렸어. 이게 돌아다녀.
그러면 이 전자 질량은 매우 작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전기력,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자,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 플러스 전화, 플러스 전화가 있어요. 자, 플러스와 플러스가 있으면 서로 밀어냅니다. 청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 있으면 둘이 역시 청력이 작용합니다. 플러스 전화가 있는데 마이너스 전화가 있으면 이건 인력이 작용해요. 자,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사랑해, 저리가 새끼야, 빵.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사랑해, 저리가 있냐, 빵. 이렇게 되죠. 청력.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사랑해, 어우, 좋아.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F는 두 전화량의 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거리가 1일 때, 요 면적에, 사각형의 면적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거리가 2배가 되면 한 변의 길이가 2배가 돼요. 그래서 면적이 4배가 되니까 똑같은 면적에 4분의 100만큼 들어갑니다. 거리가 3배가 되면 한 변의 길이가 또 3배가 돼요. 그러면서 면적이 9배가 되니까 똑같은 면적에 들어가는 게 9분의 100이야. 자, 공간에서는 이 거리의 제곱배, 2의 제곱배, 3의 제곱분의 1배만큼 자,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하 사이 작용의 힘 F는 이건 상수야. 상수 신경 안 써도 된다.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다음 쿨롱의 실험. 쿨롱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비틀린 저울 힘을 받으면 이렇게 비틀어져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를 이용한 거야. 자, 비틀린 저울의 구조. 금속실에 매달린 가벼운 절연 막대 한쪽 끝에 대전된 공 A를 매달고 다른 쪽 끝에 균형치를 매달아 놓은 구조예요. 전기력의 크기 공 A와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 공 B를 가까이 하면 A는 청력을 받아서 축이 비틀려.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비틀려. 그 다음, 이때 회전각을 측정하면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를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원자에 소박된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했다, 그지? 인력이 작용한다. 다음, 러더퍼드는 전기력에 의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빠르게 원운동하기 때문에 원자핵 구조가 유지된다고 설명했어. 전자가 빠르게 돌지 않으면 전기력에 의해 원자핵이 붙어버려.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중력도 작용하지만 중력은 전기력에 비해 매우 작아서 무시하고요. 자, 전기력에 의한 전자의 속박.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강한 전기적 인력은 전자를 원전에 묶어둔 역할을 합니다. 행성이 중력에 의해 태양계에 속박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라지 M인 태양에 스몰 M인 지구가 속박돼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 인력이 작용해서 얘가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걸 방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돌도록 만들어줍니다. 전자 원자핵 사이의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전자와 원자핵 사이 거리를 A, 전자와 원자핵의 질량을 M, 그 다음에 M 원자핵, 그 다음에 중력을 F 중력이라고 하면, 자, 중력은 A의 제곱, 둘 사이 거리죠. 그 다음에 전자 질량, 원자핵의 질량 곱에 비례하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중력 크기는 전기력에 비해 10의 39승분의 1 정도로 작다. 다음,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원자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서는 전자의 작용은 전기력이 0이므로 이곳의 에너지를 0으로 정하면 속박된 전자 에너지를 기술하기 편리하다. 다시 보자. 속박된 전자의 에너지. 원자에 속박된 전자는 그림과 같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하는 깊은 깔때기에 갇혀서 원운동을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갇혀서 여기 원운동한다, 원운동한다, 원운동한다. 그러면 원자핵에 속박될수록 에너지가 낮은 거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다. 원자부터 무한히 먼 곳에 정지해 있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0 됐죠? 자, 원자에 속박되는 전자 에너지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지닌다.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지닌다. 원자부터 멀을수록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크다. 전자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서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커지면 전자는 원자에서 분리되어 자력게 운동하게 된다. 원자의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 보자. 빛이 파장에 따라 분리되어 나타나는 세기띠로 광원에서 나온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켜서 관찰할 수 있다. 자, 이 스펙트럼을 보기 전에 파동에 대해서 좀 공부하자. 자, 주기 T. 이건 주기다, 그지? 자, 이건 해석하면 1회당 몇 초가 걸리느냐? 이 뜻이고. 자, 단위는 초를 씁니다. 단위. 자, 시간의 개념이에요. 다음에 F는 진동수죠. 진동수.
얘는 1초당 몇 회를 진동하냐. 1초당 몇 회를 진동하느냐 그 뜻이고요. 자, 단위가 초분의 1입니다. 이게 헤르츠예요. 헤르츠. HZ 이렇게 쓰고요. 이건 횟수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둘이 무슨 관계에 있어요? 여기는 회분의 초, 이건 초분의 회죠. 둘이 역수 관계에 있어. 그래서 T는 F분의 1, F는 T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파등성력 V는 F 람다 이렇게 표시해요. 그 다음에 F가 T분의 1이니까 F는 T분의 1이죠. 그러면 T분의 람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 진동수가 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기장이 똑같았어. 람다가 똑같았어. 얘 사람 기장 같다, 그지? 그런데 얘는 자 이렇게 간 거야.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진동한 거고 얘는 탕탕. 그럼 누가 더 많이 가? 얘가 더 많이 가지, 그지?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 이번에는 한 명 기장은 이렇게 작고요. 한 명 기장이 이렇게 길어. 람다가 커. 그러면 똑같이 진동해보자. 하나, 둘. 얘는 하나, 둘. 그러니까 얘가 더 먼 거리 가지, 그지?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속도가 빠른 거야. 그 다음에 한 걸음 옮기는데 시간이 적게 드는 거야. 당당당당당당당 이렇게 시간이 적게 들면 속도가 빠른 거지. 그 다음에 파동의 에너지는 HF. 자,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의 비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의 비례예요. 그 다음에 진동수가 클수록 굴절률이 큽니다. 굴절이 많이 돼요. 자, 요게 자, 파동의 기초 공식이니까 먼저 외워두고요. 자, 스펙트럼의 종류, 연속 스펙트럼. 백열등 불빛을 슬릿에 통과시킨 다음에 프리즘 통과시키면 연속종의 세개띠가 나타나요. 자, 이쪽을 할수록 파장이 짧아요. 그 다음에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깁니다. 자, 그러면 파장은요,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죠, 그죠? 그럼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반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E는 HF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빛의 수도 C는 F 람다예요. 근데 얘가 일정해.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빛의 수도가 일정하니까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지고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집니다. 자, 그리고 요걸 F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F는 람다분의 C죠. 그러면 여기가 F 대신 람다분의 C가 들어갑니다. 람다분의 HC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요. 파장이 이쪽이 짧으니까요. 자, 진동수는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는 크죠. 그러면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큰 거야. 그러면 이쪽에 에너지가 큰 거지, 그지? 다음 여기는 파장이 기네요, 그죠? 파장이 길어요. 그러면 진동수가 작겠네요, 그죠? 에너지는 이쪽이 작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을 보면요,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인데 빛의 띠가 모든 파장의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햇볕, 백열등. 선 스펙트럼에는 두 가지가 있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선으로 찍찍찍 나타나는 애들이야. 근데 밝은 선으로 나타나면 방출 스펙트럼. 자, 어두운 선으로 찍찍찍 나타나면 흡수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선 스펙트럼이고요. 검은 바탕에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자, 선, 방출선만 밝게 나타납니다. 흡수 스펙트럼은 백색광을 저온의 기체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야.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되어 연속 스펙트럼의 검은 선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여학생이 5명이 있었어. 자, 이렇게 여학생이 있는데, 자,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만 이렇게 뺀 거야. 이렇게 뺀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검게 나타나는 거지. 자, 요게 흡수 스펙트럼. 여학생을 흡수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흡수했으니까 나는 내보낼 수 있는 여학생이 2명밖에 없는 거야. 얘네밖에. 그게 선으로 찍찍찍 나타난 게 방출 스펙트럼이다. 선 스펙트럼과 원소의 종류,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위치와 수가 다르고요. 따라서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 그래서 각 원소마다 요 위치와 굵기가 다 틀려. 그래서 선 스펙트럼 자체가 얘네들의 이름표야. 그래서 물질을 구분할 수 있어. 자, 파장과 진동수,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파장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자, 이때 빛의 속력 C는 진동수와 파장의 곱과 같다. C는 F랍니다. 금방 했죠? 잘 기억해 놓고요. 자, 이 공식은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간이 분광기나 분광필름을 이용해서 햇빛이나 백을 등을 관찰합니다. 자, 기체 방전관에서 방출되는 빛을 간이 분광기를 관찰한다. 그 다음에 기체 방전관의 종류를 바꿔 관찰한다. 햇빛, 백열 등 기체 방전관,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수은을 관찰해봤어.
햇빛은 연소 스펙트럼, 백열 등도 마찬가지고요.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관찰해봤더니 위치가 다 틀려. 됐지? 그래서 요 고유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어떤 물질인지 구분 가능하다. 원자 에너지 순위 보호 모형, 러더포드 원자 모형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러더포드 원자 모형은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지만, 자, 원자의 안정성과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임의 궤도에서 운동하는 전자는 전자기표를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감소해서 궤도가 점점 감소하므로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의 회전 반지름을 감소하면 연속적인 파장의 빛을 방출해야 돼. 그런데 실제 기체를 관찰해 봤더니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보호 모형이 탄생합니다. 원자 중심에 있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한다. 전자가 전자기표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해버려요. 특정 궤도에서 도니까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궤도와 양자수,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궤도부터 자, 주양자수를 1, 2, 3 이렇게 정합니다. 자, n을 주양자수라고 해요. 또는 양자수. 그 다음에 자, 양자수가 1, 2, 3. 이 양자수라는 건 양이 정해진 입자수란 뜻이야. 특정한 양만 가지고 있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에는 전자가 없다. 에너지 양자와 전자는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 에너지값만 갖는다. 물리량이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양자화시켰다. 그러니까 한 대박, 두 대박 이렇게 대박으로 푼 거야. 그럼 양이 정해진 입자가 된 거지. 이 중간이 없어. 에너지 준이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값 또는 에너지 상태인데요. 양자수 n에 따라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n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도 커진다. 자, 뭔 소리인지 좀 이따 보자. 바닥 상태, 전자들이 낮은 에너지 준위에 놓여 있어 가장 안정적인 상태. 들뜬 상태, 바닥 상태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한 상태. 자, 봅시다. 여기가 주양자수 1이고요. 2, 3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가장 바깥쪽 무한대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공이 있으면요. 여기에는 바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을 탁 쳐서 여기까지 올려. 밖에서 에너지를 줘서. 그러면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이 들뜬 상태의 공은 다시 바닥 상태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핵 가까운 쪽은 에너지 차이가 커. 멀수록 에너지 차이가 작아져.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커지면 클수록 에너지 차이는 작아지고 에너지 준위는 높아지는 거야. 다시 보자. 자, 전자가 여기 있으면 바닥 상태야.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들뜬 상태가 되는 거다. 다음 들뜬 상태에 있는 놈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시 바닥 상태가 되고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특정 공간에 이 특정 위치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보호의 모형이야. 다음 광자. 빛은 입자의 성질을 가지는데 빛의 입자를 광자라고 합니다. 광자의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상하자. 자, 이런 입자들이, 광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뭉쳐서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야. 파동처럼. 그러니까 빛은 이렇게 파동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자성도 있습니다. 이때 요 하나하나의 입자를 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자 에너지는 자, 파동의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E는 HF. 그 다음에 빛의 속도 G는 F 람다죠. 그러면 F는 람다분의 C니까 F 대신 람다분의 C를 대입한 거야. 그래서 람다분의 C 이렇게 들어갔네. 그지?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하느냐? 진동수에 비례하고 무엇에 반비례하느냐? 자, 파장에 반비례한다. 기억해 놓고요. 전자의 전이 전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하는 거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전자의 이동, 전자는 두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 비대에너지 또는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서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면 안쪽에서 바깥으로 가요. 이 차이만큼. 다음,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한다. 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 방출하면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한다. 전이는 궤도 사이를 이동한다. 그 뜻이야.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에너지 방출. 오케이? 자, 전자가 전이할 때 광자의 에너지,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
즉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 같으며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자,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지, 그지? 요 에너지 차이를 계산하는 거야. 보자, 광자의 에너지는 처음 궤도에서 낮은 궤도 에너지 차이를 뺀 다음에 절대값 해주면 됩니다. 이게 HF. 그 다음에 C는 F 람다니까 F는 람다분의 C다. 그래서 F 대신 람다분의 C를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한다. 기억해놔. 그러면 광자의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계산된다? 에너지 차이는 자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치? 그 다음에 파장에는 반비례한다. 기억해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며 아래와 같다. 에너지는 En-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근데 이거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걸 전자볼트로 가는데 에너지 단위야. 이게 줄이야, 줄. 정제한 전자 한 개를 1볼트의 전압으로 가속시켰을 때 전자가 얻는 운동 에너지를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니다. 전자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19승 쿨롬이니까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19승 줄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전하량이 계속 나오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자. 자, 농구대를 엎어놨어. 한 바가지물을 이렇게 푼 거야. 이걸 우리가 전하량 1쿨롬이라고 합니다. 한 바가지물. 그 다음에 이 도선의 단면을 1초 동안 샥 지나간 거야. 1세컨드 동안 이 단면을 이 한 바가지물이 지나간 거야. 1쿨롬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1쿨롬 per 세컨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자체를 1암페어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얘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암페어니까 얘는 I, 얘는 시간 t, 전하량이니까 q. 그래서 I는 t분의 q. 이때 요 1쿨롬 안에는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어. 이게 멈춰있는 상태는 전하량. 자, 시간당 흘러가면 전류. 이렇게 체크됩니다. 다시 봅시다. 자, 각 궤도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결정됐어요. 근데 얘가 왜 마이너스가 붙냐면 원자에게 붙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자, 여기 핵이 있고요.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무한대는 에너지가 0이야. 그리고 여긴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 주황자수 1에서 2 차이가 가장 크고요. 바깥쪽 갈수록 차이가 적어져.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고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여기 주황자수를 대입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궤도는요.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두 번째 궤도는요. 자, 마이너스 2제곱분의 13.6 이렇게 된 거고요. 세 번째 궤도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제곱분의 13.6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값이 이것들이에요. 자, 이때 라이먼 계열, 발모 계열, 파센 계열 세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자, 2 이상에서 1까지 떨어지는 건 라이먼 계열. 이건 자외선이고요. 자, 3 이상에서 2까지 떨어지는 거. 이건 가시광선 영역 발모 계열. 자, 4 이상에서 3까지 떨어지는 거. 이건 적외선 영역 파생 계열이에요. 자, 그래서 자외선 라이먼 계열, 그 다음에 가시광선 발모 계열, 그 다음에 적외선 파생 계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자라 가발 쓰고 적을 파괴해라 이렇게 외운다. 잘 자라 가발 쓰고 적을 파괴해라. 자, 라이먼 계열은 2 이상에서 1까지 떨어진 거고요. 자외선 영역입니다. 다음 가시광선은 발모 계열, 자, 3 이상에서 2까지 가시광선 영역 눈에 보이고요. 파센 계열은 자, 4 이상에서 3까지 적외선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시광선은 가능하다 볼 수 있자. 눈으로 보는 게 가능하다. 자, 380 나노미터에서 750범위다. 3875. 문제 풀 때 외워두면 굉장히 편해요. 3875. 자, 수소의 가시광선 영역 스펙트럼 해석입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이렇게 길어요. 자, 마루와 마루 사이가 파장이야. 그러면 이쪽은 파장이 짧죠. 그러면 진동수는 크다. 왜냐하면 C는 F 람다인데 얘가 일정해.
그러면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는 작아져야 되지.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는 커진다.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E는 HFG. 그 다음에 진동수와 에너지는 비례한다. 잘 기억해놔. 자, 진동수가 크니까 에너지가 커요. 됐죠? 이쪽은 파장이 길어요. 그러면 진동수는 작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작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에서 1까지 떨어진 것보다 자, 더 멀리서 떨어진 거. 더 멀리서 떨어진 게 에너지가 더 큰 쪽에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 광자의 에너지라는 식을 이용하면 전자가 n번째 궤도에서 n번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을 다음 식으로 구조할 수 있다. 자, 이때 R은 리드블의 상수다. 한번 구해볼까? 자, 구해보자. E는 HF 이런 식 봤지, 그지?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 다음 빛의 속도 C는 F 람다다. 그러면 F에 대해 정리하면 람다분의 C다. 자, 그래서 대입한다. 그러면 H. 그 다음에 람다분의 C. 이렇게 나오겠다. 첫 번째 식. 다음 두 번째. EN. 각 궤도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그 다음에 13.6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궤도의 에너지 차이 EN-EM이다. 그러면 N 궤도에서 M 궤도로 이동했다. 자, 둘의 차이는 이걸로 계산하면 돼.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그 다음에 이번엔 M이 들어가야 된다. 마이너스 M 제곱분의 13.6. 됐지? 이렇게 된 거고. 자, 이게 같은 거지, 그지? 그러면 람다분의 HC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여기 플러스죠. 자, 그러면 요게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이번엔 그러면 M 제곱분의 자 13.6 밖으로 빼고요.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이게 람다분의 HC가 되겠네. 그지? 자, 그리고 이걸 넘겨.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 HC 오지. 날라가고. 그러면 여기 람다분의 1만 남는다. 그지? 그러면 이게 R이야.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R M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은 람다분의 1이다. 그래서 이 식 보이지? 이렇게 된 거라고. 요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요. 이 식이 지금 N에서 M으로 간 겁니다. 하지만 위치가 바뀌어 있어. 왜 그런다고? 이 N, 어떤 궤도 에너지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이야.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위치가 바뀌어 버린다고. 조심해야 돼.